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하루 만에 증시가 반등을 해줬습니다. 그것도 강하게 반등하고 의미가 꽤나 있었죠. 빠르게 오늘의 소식 보고 마무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 소식입니다. 누가 삼성전자를 의심했는가? 자, 오늘 아주 불기둥을 쏘아 올리는 삼성전자 진짜 오랜만에 4%대 상승을 보여주죠. 사실 이 정도면은 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거의 상한가에 육박한다고 볼 수 있는데, 물론 이 와중에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십니다. 한이길이 1분기 실적이 박살 났다는데 왜 이렇게 오르는 거냐? 그런데 그 이유는 아마도 대부분은 알고 계시겠죠. 당연히 선반영이라서 이미 이렇게 실적이 안 좋은 거는 전부 다 반영을 해놨고, 그리고 이 와중에 오르는 거는 야 이제는 바닥 친 거 아니겠냐, 그런 기대감이 나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와중에 또 추가적인 호재도 나왔는데요. 바로 그거는 감산입니다. 삼성전자가 작년까지는 인위적 감산 안 한다, 우리 자신 있어요 라고 말을 했지만, 그런데 이제는 결국 의미 있는 수준까지 메모리 생산량을 하향 조정, 그러니까 감산하겠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반도체는 오늘 엄청나게 좋은 흐름을 나타낸 걸 볼 수 있으며, 게다가 외국계에서도 야 지금이다, 지금 비중 확대해라 이렇게 언급한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반도체가 이제 출발을 하기 시작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부터입니다. 이거를 조금 긴 호흡으로 하루하루 떨어지고 올라가는 거 이거 신경 쓰지 마시고, 며칠에 걸릴지 아니면 몇 개월에 걸릴지는 우리가 당장은 알 수 없겠지만 앞으로 시장 흐름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확실한 거는 결국은 올라갈 것이라는 걸 생각하시고, 이번 주말에 나는 어떤 반도체 주식을 살까, 이 부분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이 와중에 LG엔솔의 실적도 역대급이었다고 합니다. 뭐 당연히 역대급이었겠죠. 하지만 서프라이즈 실적까지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가? 바로 IRA 수혜가 벌써부터 나온다고 합니다. 자, 이번 LG엔솔의 1분기 영업이익은 6,300억으로 증권가 컨센 4,800억을 크게 웃도는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IRA 법안에 따른 세액공제 금액이 생각보다 컸다는 거겠죠. 참고로 작년 LG엔솔의 영업이익이 1.2조 원이었는데, 야 벌써 반을 벌었습니다. 야 이러다가 올해 엄청난 실적을 낼 것 같은데, 과연 어느 정도 실적을 낼 수 있을지 일단 기본적으로 작년 대비 2배 넘게는 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LG엔솔 실적이 엄청나게 좋게 나오자 또 2차 전지가 올라가는 모습도 나타냈습니다. 다음입니다. 이 와중에 2차 전지에 이런 소식이 나왔죠. 차세대 아이오닉에 실리콘 10% 음극재 배터리를 탑재한다,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2차 전지 안에서 실리콘 음극재 관련주가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었는데, 자 2차 전지에 대해서 공부하신 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한이길이 원래 기존 음극재는 흑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실리콘으로 바꾼 이유가 뭔가 봤더니, 바로 실리콘으로 바꾸면은 배터리 성능을 크게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500km 정도 가는 전기차를 이렇게 바꾸면은 700km 정도로 1.5배 정도 늘릴 수 있다고 하며, 게다가 이 와중에 충전 시간까지 단축되는 대단한 장점이 있다고 하니까 차세대 아이오닉에게 실리콘 10% 음극재 배터리 탑재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또 2차 전지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다음입니다. 요즘 들어 이런 소식이 많이 난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투자가 빡빡빡 나오고 있는데요. 자, 5년 동안 160조를 투자하는 섹터가 어딘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기부에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차세대 전지, 초격차 연구 개발 전략을 발표를 했습니다. 27년까지 민간 156조, 정부 4.5조 규모의 R&D 자금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한데요. 자, 반도체는 소자, 설계, 공정 분야별로 핵심 기술에 투자하며, 그리고 6G 반도체, 자율주행용 반도체, 대규모 연산이 가능한 AI 반도체 개발을 지원하고, 일단 여기까지 봤을 때 반도체가 좋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와중에 야 이제 5G가 지나간 지도 어느덧 몇 년이 되었는데 곧 6G가 오겠구나, 이 부분도 우리가 공부를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자율주행용 반도체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수요가 높아질 걸 볼 수 있고, 그 가운데 백미는 바로 AI 반도체겠죠. 여러 가지 반도체를 우리가 충분히 공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디스플레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플레이는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등 고해상도 디스플레이 원천 기술 개발을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차세대 전지 분야에서는 수소 연료 전지 등 27개 기술에 투자를 한다고 하며, 마지막으로 2차 전지에서는 전고체 전지 개발을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미래에 각광받는 기술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입니다. 중국, 대만 너 보복할겨.
소국이라고 하기에는 땅이 넓고 대국이라고 하기에는 사람들의 속이 좁아서 중국이라 하였다라는 말이 딱 어울립니다. 중국이 대만에게 보복을 다짐했다고 하는데요. 아니 갑자기 뭔 또 다짐까지 하니? 라고 물어봤더니 바로 최근에 대만 차이 총통이 미국에 방문한 거 이걸 가지고 이렇게 딴지를 건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미국이 위험한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또 경고하면서 미국을 때릴 순 없으니까 대만을 보복을 한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봤을 때 앞으로 미중 관계 악화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름분들이 혹시나 여기에서 많이 걱정이 된다면은 가진 비중에 정말 조금만 히토류 주식이 떨어진다는 가정하에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왔다는 가정하에 해지용으로 사보는 것도 꽤나 괜찮은 전략이 될 수 있겠죠. 이 부분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DB 우리 경영권 분쟁 아님. 그런데 투자자는 이렇게 말했다고 하네요. 응, 안소가. 야, 이게 딱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어제 장 마감 후 DB에서는 최근 오해가 있었던 건 사실인데 경영권 분쟁은 말도 안 돼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시간에서 DB 주가가 막 급락하는 흐름을 나타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DB 주가는 그냥 천장을 뚫고 상한가에 도착해버리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이야기 때문에 이렇게 급등한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시장에서는 안 믿는다. 너희 이거 있는 거 알고 있어. 괜히 이런 거 없이 KCGI가 들어갔겠냐? 요런 얘기를 했다고 볼 수 있겠죠. 게다가 혹자는 야 이거 DB 좀 싸게 살라고 이상한 소문 내보낸 거 아니냐? 요런 말을 할 정도로 매우 뜨거운 모습을 오늘 보여줬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었죠. DB에 이렇게 행동주의 펀드가 들어갔다는 거 그때부터 지금까지 미친듯이 급등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최근 들어 이렇게 경영권 분쟁이나 아니면 행동주의 펀드 이런 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에도 이러한 소식이 나온다면은 조금 발빠른 투자를 해보는 것도 꽤나 괜찮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충분히 해볼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리튬 가격 추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좋은 흐름을 나타내는 리튬 관련주. 그렇다면 실제 리튬 가격은 어떨까요? 그런데 몇몇 분들은 이거밖에 안 해 라고 하실 수도 있을 정도의 가격입니다. 지금 리튬 가격은 1년 반 전 수준으로 돌아간 걸 확인할 수 있고 고점 대비 3분의 1 토막 난 걸 확인할 수 있죠. 진짜 많이 내려왔네요. 아니 기린 이렇게 하락해도 되나? 라고도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중국에서 지금 현재 수요가 많이 줄어들었고 게다가 이렇게 리튬이 엄청나게 올라가니까 당연히 캘까요 안 캘까요? 최대한 캐겠죠. 진짜 일하다가 죽을 정도로 그 정도로 열심히 캐고 있다고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이렇게 일시적으로 급락한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걸 보면은 야, 결국은 그런 배터리 업체랑 전기차 제조사들의 이익률이 좋아질 수밖에 없겠네. 인플레가 해결되면은 또 전기차, 또 2차 전지겠네. 라는 이야기를 또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테슬라 내장 카메라로 몰카. 야, 이거는 뭐 당연히 그 직원의 개인적인 일탈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좀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테슬라 내장 카메라로 직원들이 고객 사생활을 엿봤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렇다면 이 직원들은 내장 카메라를 어떻게 봤나라고 봤더니 인공지능에 학습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영상 데이터를 확인하고 분류하는 작업을 하는 직원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영상을 볼 수밖에 없고 그 와중에 좀 특별한 영상도 본다는 거겠죠. 그리고 이러한 영상을 단톡방 같은 곳에서 돌려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니까 많이 불안합니다. CCTV가 여기저기 있는 세상, 그리고 얼마 전에는 집에 있는 홈캠인가요? 그게 해킹되면서 집안에서 있는 나의 모습이 그대로 또 다른 곳으로 퍼져나간 적도 있었는데 지금 저도 한번 고개를 돌려보니까 여기저기 카메라가 한 4, 5개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무서운 세상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제약 바이오 이제는 꼭 보자. 저끼리 요즘 들어 농담 삼아서 배터리 아저씨 말고 반도체 아저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요즘 들어 반도체 아저씨 플러스 바이오 아저씨도 같이 불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바이오가 조금 많이 바뀌었다고도 볼 수 있겠죠. 자,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저기리 바이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3년 전부터 이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진짜 바이오의 바자도 모르고 그 다음에 투자를 안 하는 투자자인데요. 하지만 지금은 요즘 들어 좀 이쪽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상황이 확실히 좀 바뀐 것 같아서 지속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야 이거 초심 잃은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이쪽이 확실히 저 진짜 바이오 투자 1도 안 하는 저마저 돌아갈 정도로 뭔가가 바뀌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그 증거가 뭐냐? 바로 이겁니다. 왼쪽에 코덱스 바이오 이제 ETF를 보시면은 주봉을 한번 딱 보자면은 야 확실하게 다르죠. 거래량 터진 양봉이 완전 바닥권에서 쭉 올라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만 바이오를 보는 게 아니라 확실히 요즘 뭔가 바뀌었다. 최근 1년 내 이런 흐름은 나타난 적이 없었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보자면은 최근 들어 바이오가 급등하고 있고 몇몇 기업들은 50% 넘게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바이오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세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오랜 기간 바닥권을 다지다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있다는 거, 시장의 관심이 이제 슬슬 쏠리고 있다는 거겠죠. 게다가 두 번째는 바이오의 가장 큰 약점이 뭐였을까요? 맞습니다. 바이오는 항상 이제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금리가 가장 큰 약점이 될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 금리 상승이 사실상 끝났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때까지 금리 상승 피해주라고 불렸던 바이오주가 어떤 흐름을 나타낼지는 우리가 지금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제 마침 또 호재가 하나 나왔네요. 미국 정부에서 캔서 문샷, 그러니까 이제 암을 정복하겠다 이러한 발표를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 때문에 꼭꼭꼭 바이오를 공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바이오에 관련된 소식 한번 보도록 할게요. HLB 소식. 자, HLB 제약이 어제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오늘은 조금 많이 빠지는 흐름을 나타냈는데, 어쨌든 어제 상승한 이유가 뭔가? HLB 계열사 베리스모 테라퓨틱스가 개발 중인 CAR-T 치료제, 저는 이제 이렇게 읽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CAR-T가 아니라 카티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 분들도 다음에 이걸 보셨을 때 카티 치료제구나 이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 녀석이 FDA로부터 패스트 트랙 품목으로 지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패스트 트랙은 임상과 허가 신청 준비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어서 상용화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는 제도죠.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이 좀 있나 보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이 와중에 이 약이 어디에 쓰이는 약인가 봤더니 일단 미국에서 중피종에 관한 희귀의약품으로 지정이 되었으며, 중피종, 담가남, 난소암 치료제로 일상 임상시험이 현재 진행 중인 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혹시나 이제 바이오를 좀 아시는 분들 알려주시면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FDA로부터 패스트 트랙 품목으로 지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가 원래도 많은 건가요? 그리고 이렇게 패스트 트랙이 되는 거는 그 약의 효능성을 어느 정도는 입증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는 건지, 혹시나 알고 계신 분들 댓글에 남겨주시면은 저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분들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이길이, 그러면은 바이오 뭐 계속 올라야 되는 거냐? 그런데 오늘 막 급락한 애들도 있던데. 맞습니다. 저 길이 또 오늘 진짜 깜짝 놀란데요. 오늘 오전 바이오주가 전부 다 박살이 나는 모습을 나타냈고, 저도 이제 제 계좌에 있는 바이오주를 딱 보고 야, 이게 뭔 일이냐? 내가 또 틀렸나? 역시 역시 기방꿀인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요 녀석이 바로 범인이었어요. 자, 왼쪽에 보시다시피 네이처셀이 하한가에 도착한 걸 확인할 수 있고, 이렇게 하한가로 간 이유가 뭔가? 바로 식약처로부터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의 품목허가 반려 처분을 받았다, 이런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한가에 도착하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는 야, 그렇지 그렇지, 바이오가 이렇게 잘 나갈 리가 없지 이렇게 말하며 분위기가 매우 나빴던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기분들이 확인을 해보시면은 장 마감쯤에는 다른 바이오주에는 나름 저점 매수가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이처셀문에 덩달아 빠진 거는 오히려 또 매수 기회가 아니겠니? 라는 이야기도 해볼 수 있겠죠. 앞으로 흐름이 어떻게 될지 한번 계속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 주 11일 금통이 당연히 동결이겠죠. 11일 날 열리는 금통위는 3.5%로 동결될 것, 이런 전망이 우세하다고 합니다. 다만 물가랑 그리고 유가가 변수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일단 이번에는 동결하고 그 다음에 상황이 바뀌어도 그때 바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OTT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검토. 과기부에서 OTT 콘텐츠 제작비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어제 디지털 미디어 관련 기업과 간담회를 진행을 했고, 업계에서는 콘텐츠 제작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모았다고 합니다. 뭐 그거는 당연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와중에 과기부는 디지털 미디어와 콘텐츠는 미래의 성장 엔진 중 하나로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해외 진출과 투자 확대 방안을 추진할 의사를 밝혔다고 하네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딱 생각해봐도 OTT에 관련된 기업들은 앞으로 크게 성장할 확률이 꽤나 높습니다. K 콘텐츠가 지금 이제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앞으로도 더 크게 성장할 수도 있는데, 이 와중에 이러한 투자까지 나온다면 당연히 더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겠네요. 꼭꼭꼭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오랜만에 부동산 소식 하나 쓱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조사에 따르면 서울 매매시장은 여전히 살 사람보다 팔 사람이 많은, 매매 수급 지수를 보면 100보다 낮은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100보다 낮으면 팔려는 사람들이 많고 100보다 높으면 살려는 사람들이 많은 주식이랑 똑같이 당연히 팔려는 사람들이 많으면 아파트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살려는 사람들이 많으면 아파트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아직까지는 낮은 걸 확인할 수 있고 다만 이 와중에 매매 수급 지수는 71.4로 지난주 70.6보다 소폭 상승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서울은 7주 연속 하락하던 아파트 가격이 이번 주 들어 하락폭을 축소한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아니 그러면 부동산 바닥쳤습니까? 그런데 아쉽게도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경기와 인천은 오히려 하락폭이 커졌다고 하며 이 영향으로 최근 들어 낙폭이 줄고 있던 전국 아파트 가격도 다시 낙폭을 확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슬금슬금 빠지고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저기리 씨 지난번에 부동산 관련 공부를 몇 가지를 해봤었는데 항상 부동산 반전은 무조건 전세가 먼저 치고 올라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봤습니다. 물론 그게 100% 정답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걸 바탕으로 생각을 하기 위해서 전세 시장을 한번 보자면은 전세 시장은 약세가 이어지나 낙폭은 나름 축소되는 모습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서울 전세값은 0.24% 내려 전주 대비 0.3% 하락했고 전국 아파트 전세값도 전주 대비 낙폭이 감소 중이라고 하니까 이제 좀 바닥을 쳐줄라나 라는 기대감은 조금 가질 수 있겠네요. 그런 기분들도 나중에 혹시나 이제 집을 살까 말까 고민하신다면 전세가가 올라가고 있는지 그 부분을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랜만에 로봇주가 좋은 흐름을 나타낸대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글로벌 로봇 시장 진출을 위해서 미국 숀버그의 법인을 설립을 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으로 오늘 주가는 장중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앞으로 미국 현지 법인에서 협동 로봇 판매 및 고객 관리 전담 조직을 꾸려 본격적으로 미국 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참고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독일의 대리점 2곳을 열면서 유럽 시장의 입지도 다져왔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요 소식이 컸습니다. 하나큐셀 태양광 모듈 250만 개 납품. 요즘 들어 태양광이나 풍력 이쪽에 호재가 슬슬 들리는 것 같은데 관심 있게 계속 공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내용을 보자면은 하나큐셀이 미국에 250만 개 태양광 모듈을 생산해 납품을 한다고 합니다. 미국 해리스 부통령은 하나큐셀 태양광 모듈 공장을 방문해 대규모 공동 태양광 발전 사업을 직접 발표했는데요. 해리스 부통령이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사업장을 공식적으로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큐셀은 미국 태양광 개발업체 SRE와 손잡고 1.2기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에너지를 공급할 예정으로 SRE의 태양광 모듈 250만 개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가 태양광 이쪽에서도 정말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죠. 앞으로도 쭉쭉쭉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경제사절단 또 출발한다. 요즘 상황이 급박한 건지 아니면 분위기가 많이 바뀐 건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경제사절단이란 이야기, 이 단어가 뉴스에 정말 많이 나오고 있죠. 내용을 한번 보자면은 이달 말 미국 국빈 방문에 여야 의원단도 동행하고 다수의 기업인들도 같이 동행을 한다고 합니다. 아마도 삼성전자 회장부터 SK, 현대차, LG, 롯데 등등이 전부 다 참여할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번에 갔다 와서 또 선물 보따리 많이 가져왔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런 소식을 보면 볼 때마다 야 이거 주식 투자하기 좋은 시절 다가오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여행용품 매출 증가 중 부산 롯데백화점에서 매출 분석 결과 선글라스, 여행가방, 수영복 등 아이템 3종의 판매가 크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수영복과 선글라스는 전년 동기 대비 150% 이상 증가를 했으며 여행가방 판매도 배 이상 증가를 했다고 하죠. 그래서 백화점 측은 여행길이 열리면서 관련 수요가 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 회복한 것으로 보고 이렇게 또 할인전을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자, 이제는 진짜 코로나가 끝나가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죠. 기름들도 여름휴가 계획 슬슬 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기업들 상장 폐지 위험. 자, 최근 검찰 수사에 직면한 KH그룹 계열사 5곳이 거래 정지가 되었는데 상장 폐지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 친구들은 IHQ, KH필룩스, KH건설, KH전자, 장원테크 이 5개 기업이 그 대상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주식을 들고 있는 개인 투자자가 무려 18만 명이라고 하니까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기린분들도 충분히 몇몇 분들은 들고 계실 만하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혹시나 보유 중 신기분들이 계시다면 기름들의 피해가 크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주말에도 또 열심히 공부하러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